반갑습니다. 정성군 사회적 경제인 여러분, 오늘 SNS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드릴 경영지도사 김상영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는 경영지도사 일을 지금 7년째 하고 있고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 관련된 일을 절반 정도 하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자영업 컨설팅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사회적 기업 창업 관련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또 우리 정성군에서 이렇게 사회적 경제기업 컨설팅을 맡겨주셔가지고 3개 기업을 맡아서 이제 진행한 경험이 있고요. 올해도 이제 2개 기업 맡아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강의를 들으시다가 나중에라도 뭐 궁금하시는 거나 하는 것들이 있으면 네이버에 뭐 경영지도사 김상영이라고 치시면 제 이메일이나 뭐 전화번호 같은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이메일 주소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으니까요.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동영상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SNS 마케팅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가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소셜 미디어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쓰시잖아요. 뭐 주로 많이 쓰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면 자기가 이제 보고 좋았던 거 또는 자기 자랑하는 데도 많이 쓰고 서로 간에 의사소통하는 데도 많이 쓰고요. 또는 요즘 이제 대선이 가까우면서 어떤 자기의 정치적인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도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뭐 페이스북 친구 같은 경우는 500명 이상을 넘지 않으려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SNS를 통해서도 상당히 많은 사회적 관계가 생기고 강화되고 이러는 것 같아요. 지금 업무적으로도 많이 만나고 있는 분들도 보면은 그분들하고 어떻게 처음 만났을까 생각해 보면은 SNS를 통해서 4, 5년 전에 이렇게 만나게 된 분들하고도 실제로 지금 만나고 일도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뭐 SNS를 빼놓고는 현대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힘든데 이 소셜 네트워크라는 것들이 과연 비단 뭐 지금의 현상인가? 뭐 그렇지는 않지요. 우리도 보면은 예전부터 소셜 네트워크가 있었죠. 마을마다 또 이 말 많이 옮기는 사람들도 다 있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인터넷 기술이나 IT 같은 것들이 발전을 하면서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로 발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는 뭐 그런 뉴스 보는 것도 흔하죠. 뭐 중국의 뭐 왕홍이 뭐 방송을 했는데 방송 몇 분 만에 몇십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이런 것처럼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미디어가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도 2019년에 아시겠지만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이제 저렇게 경찰 목을 저렇게 졸라가지고 저 사람을 질식사해서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다넬라 프레이저라고 그 당시에 뭐 17살, 18살 됐던 이 소녀가 그거를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자기의 SNS에 올린 거죠. 예. 그렇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분노하고, 예. 그러면서 흑인의 블랙 라이프 매터 해가지고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 라는 이런 인권운동이 촉발되는 계기가 됐었죠.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자체가 세상을 향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미디어를 갖게 된 시대가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소셜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올해 그 1분기에 나왔던 이러한 조사 결과들을 보면은 여기 2000년이라고 되는데 2001년입니다. 2001년 1분기 우리나라 소셜미디어 이용자 수는 3,496만 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AC 닐슨이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셜미디어 이용률은 얼마냐? 전체 국민 중에 89.3%가 소셜미디어를 이용한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소셜미디어를 많이 이용하는 국가다라는 거죠. 이게 뭐 세계 평균의 1.7배라고 되고요. 예. 그러면 1위가 어디겠습니까? 1위는 저 중동의 아랍에미레이트라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2위고 3위는 어디겠습니까? 3위는 대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SNS를 이용하는데 조사 결과를 이렇게 보시면 10대들부터 30대까지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1등 SNS가 어디입니까? 인스타그램을 많이 쓰고 있죠. 인스타그램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10대들, 20대가 2위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페이스북. 그러면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대개 보면 40대나 50대인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SNS로 나오는 것들이 네이버 밴드입니다. 밴드인데 보면 해년마다 조금씩 이제 밴드 사용자는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밴드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제가 이제 나이가 53인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페이스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스타그램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 사용률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지만 이따가 강의에도 뭐 말씀드리겠지만 이 밴드도 업종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게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옆에 있는 뭐 그림들을 보시면 이제 인스타그램 안에 쇼핑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터치만 하면 쇼핑몰로 연결이 돼가지고 구매가 가능하고요. 또 인스타그램에서 구현되는 게 뭡니까? 배달도 구현이 됩니다. 이제 배달의 민족 같은 배달하는 업체들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요. 이쪽 그림은 뭐겠습니까? 이제 네이버에서 블로그 쇼핑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블로그 글 잘 쓰고 노출시킬 수 있는 분들은 자기가 상품을 소싱해가지고 블로그에서 저렴한 수수료를 내면서 판매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굳이 오프라인에 내 가게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을 해서 매출을 올리고 고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수단이 이미 충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소비도 변하죠. 소비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과거의 소비는 어때요? 과거의 소비는 단순히 가게에 가가지고 내가 돈을 주고 물건을 받아오는 그런 단순히 교환하는 행위였다면 지금은 어떻게 돼요? 소비 완성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요, 내가 가가지고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것 뿐만 아니고 어때요? 내가 소비한 결과를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SNS에 올리고, 그죠? 나의 친구들이 거기에 대해서 멋있다, 부럽다, 거기 어디냐, 나도 가보고 싶다. 이렇게 댓글을 달므로써 만족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서 소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고 사진 찍어 올리고 공유하고 타인의 공감을 갖기 위해서 사진을 올리는 이 모든 과정이 다 소비의 과정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이 그림만 보셔도 저 바다가 보이는 저 위치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저거 시켜놓고서 미리 저렇게 고민을 한 거죠. 내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소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좋아요를 눌러주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자랑을 해야 이제 소비가 끝나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변해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생활 속에 SNS가 이렇게 깊이 다가와 있기 때문에 맛집을 어떤 식으로 선택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포털에서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또는 소셜미디어를 검색하거나 요즘은 맛집 앱들도 많이 생겼죠. 이런 것들을 검색해가지고 온라인 검색을 통해서 맛집도 많이 찾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음식 장사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런 데 신경을 반드시 써야 되는데 재작년인가요? 국민은행에서 이렇게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불과 한 6% 정도 밖에 우리나라 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SNS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러한 세상의 변화를 이제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식당을 보려 할 때 최우선 요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맛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먹어보지 않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로 온라인상에서 노출되고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별점, 댓글, 리뷰 이런 것들을 보고서 맛을 상상하면서 거기를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 제품 또 우리 매장이 SNS에 노출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아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SNS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SNS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마케팅, 미국에는 아메리칸 마케팅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단체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마케팅을 연구하는 교수님들, 실제로 마케팅을 현장에서 실행하고 있는 마케팅 관련된 회사의 뭐 주요한 임원들, 마케팅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이런 명사들, 이런 분들이 모여 있는 단체인데, 때마다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세상이 뭐 너무 빨리 변하니까요. 급하게 디지털화 되고 있고, 이런 거에 맞춰서 마케팅의 정의를 자기들이 논의를 해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2017년에 이 사람들이 발표한 마케팅의 정의가 이제 가장 최신의 마케팅의 정의인데요. 여기서 마케팅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느냐? 고객, 클라이언트, 파트너, 그 다음에 사회 전반에 뭘 제공합니까? 예, 가치가 있는 제공물을 만들어서 이것을 소통하고 전달하고 교환하기 위한 활동, 그러한 일련의 기관들과 절차라고 마케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치가 있는 제공물을 만드셔서 고객하고 소통하고 전달하고 교환하기 위한 활동, 그러한 일련의 기관들과 절차라는 걸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가치가 있는 제공물을 만들고 계신가요? 가치가 있는 제공물을 만드는 분들은 많이 봤는데, 만드는 데서만 그치고, 예를 들면 이따가도 뭐 강의 자료에도 나올 테지만 우리 정성군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보면 이것을 소통하거나 전달하거나 하는 데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제품을 만들었으면 이것을 소통하고 얼마나 전달하고 교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마케팅까지 포함해서 마케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마케팅의 그루라고 합니다.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권위자, 그죠? 그 사람의 얘기를 기반으로 해서 다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위대한 학자를 그루라고 하는데, 마케팅의 그루라고 하는 필립 코틀러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은 마케팅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교환의 과정을 통해서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인간의 활동이다 라고 마케팅을 정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케팅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나요? 가치가 있는 제공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떤 게 가치가 있는 거죠? 소비자가 원하는 것들을 제공해 줄 때 소비자가 그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소비자의 니즈를 읽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치가 있는 제품을 만들었다면 그것들을 제품에 담아서 충분히 구현해내고 구현해낸 제품들을 소비자한테 알리고 제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능력들을 우리가 과연 가지고 있는가? 같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요. 그래서 이 필립 코틀러라는 학자분이 최근에는 뭐 마케팅 5.0이라는 책도 썼는데, 마케팅 3.0부터 4.0, 5.0까지 이제 책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케팅 4.0이라는 책에서 뭐를 얘기를 하냐면, 이미 우리 고객들과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디지털이 발달하면서 완전히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제가 디지털 경제로 변했다. 디지털 경제로 변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와 고객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고객이 우리를 알고 LG전자를 알았어. 뭐 LG전자 써보니까 좋던데, 남들이 뭐 좋다고 얘기하던데 하면서 태도를 갖게 됩니다. 태도를 갖게 되고, 나도 LG전자 한번 사봐야 되겠어. LG전자 대리점에 가봐야 되겠어. LG전자를 주문을 해야 되겠어. 써보니까 좋으니까 계속 사는 거야. 이러한 4A라고 합니다. 인지, 태도, 행동, 반복 행동. 여기에서 지금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는 소비자의 구매 단계가 변했다는 거죠. 소비자는 어디서 제품을 아느냐. 인지하는 경로도 예전에는 이제는 뭐 TV 광고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라디오 광고라든지 길 가다가 있는 그런 광고들을 보고 알았다면, 인지하는 단계에서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우리를 알게 되고요. 우리가 호감을 갖게 되는 건 또 어떻습니까?
금방도 좀 전 페이지에서 나왔지만 누가 써보고 좋아요가 많이 눌려지거나 좋은 댓글이 달렸거나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구매를 하게 될 때는 그냥 예전처럼 인지하고 남들이 좋다고 그러니까 나도 사봐야지 이게 아니고 굉장히 정보 탐색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죠? 친구들의 조언도 얻게 되고요. 온라인 후기도 지금 엄청나게 살펴보잖아요. 그래서 댓글 같은 걸 많이 본다는 거죠. 리뷰 같은 걸 많이 보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예.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에 그냥 키워드만 넣고 조회를 해도 여러 업체들에서 똑같은 제품을 판매하는데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가격 비교도 이렇게 간단하게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되나요? 매장에서 우리가 쇼루밍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매장에서는 그냥 보고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해요? 온라인에 가서 산다는 거죠. 예. 자,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이 정보를 파악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행동 자체도 보면 온라인 쇼핑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예.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마음에 들면 어떡합니까? 아까도 또 드린 말씀이지만 단순히 반복 구매하는 것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옹호를 한다. 예. 그 브랜드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정말 이러이러하게 너무너무 좋더라 라는 것들을 알려준다는 거죠. 예.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소비의 단계가 인지, 호감, 질문, 행동, 옹호로 바뀐 이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 마케팅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필립 코틀러 교수는 마케팅의 궁극적인 목적이 고객을 인지 단계에서 옹호 단계로까지 이동시키는 이런 것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브랜드를 옹호하는 고객들, 열광하는 팬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들. 이것이 마케팅의 목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SNS가 발달한 시기에 SNS를 통한 마케팅, 예, 이런 SNS를 통한 마케팅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 건가? 예, 저는 앞서 말한 이 마케팅의 정의, 마케팅, 고객, 클라이언트, 파트너, 사회 전반에 가치가 있는 제공물을 만들고 소통하고 전달하고 교환하기 위한 그런 활동이다. 예,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제 나름의 마케팅의 정의를 만들었어요. 예, 우리 매장을 적절한 SNS 채널의 적합한 위치에 노출을 시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가게를 열려고 그러면 좋은 입지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SNS 채널이 적절한 SNS 채널을 통해서 적절한 위치에 온라인상에 노출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적합한 SNS 채널의 적합한 위치에 노출시키고 그러한 채널을 활용을 해가지고 목표 고객과 소통하는 거죠. 예. SNS는 첫 번째로 소통의 도구입니다. 이런 소통을 통해서 고객의 첫 구매를 유도하고 예. 이를 어떻게 해요? 반복 구매 및 적극적인 옹호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 예. 이것이 SNS 마케팅의 정의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우리 매장을 적합한 SNS 채널에 적합한 위치에 노출시키고 가능한 채널을 활용하여 목표 고객과 소통함을 통해서 첫 구매를 유도하고 이를 반복 구매 및 적극적인 옹호로 연결되도록 만드는 것. 예, 이게 SNS 마케팅의 정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저는. 예, 이 SNS 마케팅은 뭐 다 아시다시피 상대적으로 비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예, 아까도 미국에서 17살, 18살 소녀가 찍은 그 짧은 동영상 하나가 전 세계인을 행동으로, 전 세계인의 여론을 움직이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듯이 예, 적은 비용으로도 우리가 적절한 위치에 이렇게 노출이 되고 고객과 소통할 수 있다면 충분히 몇백 배의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한 경향이 있고 그것을 심지어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들어가서 광고를 세팅하거나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SNS 마케팅의 특징이 뭐냐면 디지털 환경에서 구현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성과 측정이 용이하다는 거죠. 당장 좋아요 몇 개,
또 어떤 댓글로 해서 이렇게 들여오는지, 또 연령대에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게시물 같은 것들을 좋아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강의 자료에도 나오겠지만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 보면은 일정 정도의 고객의 댓글이나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 그때부터 언제 사람이 많이 방문하는가, 가장 방문하는 요일은 어떤가,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얘기했던 이 매장에 대해 얘기하는 키워드는 뭔가 하는 것들까지 노출이 됩니다. 이렇게 디지털 도구를 활용을 해가지고 손쉽게 우리의 성과 같은 것들을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SNS에 올려진 콘텐츠들은 장기적으로 노출을 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특징이 뭡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한 번 지나가면은 다시 옛날 거 찾으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블로그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블로그 같은 SNS의 특징이 뭔가요? 예를 들면 오늘 뭔가 이슈가 돼가지고 저는 한 3년 전쯤 써놓은 글인데 오늘 뭔가 이슈가 돼가지고 제가 한 3년 전쯤 쓴 글이 갑자기 오늘 조회수가 막 100번이 되고 200번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렇게 키워드를 잘 세팅해서 괜찮은 글을 써놓으면 블로그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사람들이 찾을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쓴 블로그 글 중에 뭐 스타트업 관련된 그런 글들은 지금도 뭐 하루에도 10번씩, 20번씩 꾸준히 사람들이 이렇게 검색에 노출돼 가지고 찾는 그런 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노출되는데 좋다는 거죠. 가성비가 좋다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의 타겟 고객이 SNS 채널을 통해서 우리를 좋아하게 될 경우, 우리의 감성을 좋아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해요? 우리 매장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고객과 매장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SNS를 활용한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SNS를 활용한 마케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성공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SNS는 요술방망이가 아니라는 거죠. SNS 마케팅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너무 많지만 그것을 한 달, 두 달 꾸준히 하면서 정말 그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성공의 경험을 갖는 분들은 너무 적다는 거죠. 여기 보면 뭐 송파구의 떡집은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SNS를 통해서 다양한 연령대로 확산을 해가지고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뭐 안암동에 있는 떡볶이집 같은 경우 매출이 저조해서 고민하다가 페이스북을 열심히 했는데 고객하고 소통을 잘하니까 뭐 2배 이상의 매출을 내고 있더라. 전북 부안에 있는 우리밀, 우리팟으로 뭐 찐빵 만두를 개발하는 사장님 서울까지 다니면서 SNS를 공부를 해서 현재는 해외로 우리밀 찐빵을 뭐 수출하고 있더라. 이분들은 하루 이틀 SNS를 해가지고 이런 성과를 올린 게 아니고요. 포스팅 하나를 올릴 때도 어떤 주제로 해가지고 올릴 것인가, 어떤 컨텐츠를 해가지고 올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엄청나게 고민을 하셨겠죠, 이분들이. 그죠? 밤을 새워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뭐 SNS를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뭐 나는 그런 디지털 같은 거 잘 몰라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부터 아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아까도 이 일을 시작한 지 7년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작할 때 이렇게 SNS 마케팅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서 강의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도 하다 보니까 시대 흐름이 그렇게 변하고 그것을 앞서가고 또 사회적 경제를 하시는 사회적 경제인들이나 자영업 사장님들께 이런 것들을 말씀드려야 되고 이런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배우고 써보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떡볶이집 대표님은 뭐 새벽 4시까지 가게 문 열어놓고 학생들하고 소통하고 그런 걸 뭐 SNS 올리기도 했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안에 있는 사장님은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 요술방망이가 아니다라는 거죠. 요술방망이가 아니고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고 실천하려고 하고 하는 우직한 부지런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마케팅 정의, 소비자한테 니즈를 파악하고 가치 있는 것을 전달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전달한다 그러면 마케팅을 전혀 안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조금만 해도 남들이 먼저 알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예. 이게 정말 가치가 있는 거라면 사람들이 이제 요새는 자기 SNS에 우리가 홍보를 안 해도 올리니까요. 그죠? 다른 사람의 입소문을 타니까요. 그것이 무섭게 번져 나가니까요. 예를 들면 뭐 을지로 노포 맛집, 예, 오랜 전통, 오랜 시간을 통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 가치를 만들어 온 이런 노포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고 이렇게 홍보를 해준다라는 거죠. 예, 가치가 있는 제공물을 전달해 준 업체일 경우에. 예, 방송에 뭐 13번 소개된 뭐 인천의 뭐 묵은지 김치찜 이 사장님 어떻게 했대요? 옛날에 전화번호부 밖에 없을 때도 예, 어디서 소문에 괜찮은 메뉴가 있다 하면은 한 걸음에 달려가서 먹어보고 시장조사를 하고 우리 제품을 가치 있게 만들고자 노력을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 메뉴를 개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가치 있는 제공물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먼저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자, SNS를 활용한 마케팅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직접 만나 뵙고 이렇게 말씀을 여쭈면 목표 고객이 누구냐고 여쭈면 여기에 대해서 대답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누구한테 팔고 싶은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되고 있는가? 그 사람들을 만나려면 SNS상에서 어떤 채널에 우리 제품을 노출시켜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죠. 그죠?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되고 적합한 채널, 노출 위치 형태에 대해서 탐색하셔야 돼요. 밴드에 대해서도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밴드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40, 50대들이 하고 있는 밴드 같은 경우는 어떤 우리 멤버들끼리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소통하는 그런 성격의 SNS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밴드를 통해서 상품을 팔면 괜찮을까요? 뭐 골프용품 같은 어떤 골프 마니아들을 위한 골프용품이라든가 건강원 같은 데가 이제 밴드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잘 하더라고요. 그죠? 그다음에 뭐 자전거 용품을 전문적으로 한다든가 또 우리 정선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농산물을 한정된 우리 정선 상품 아껴주는 정말 좋은 상품 먹고 싶은 그런 분들을 밴드를 초대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밴드 굉장히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채널에 어떻게 노출을 해야 괜찮을까를 탐색을 하셔야죠.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내가 노출시키고자 하는 채널에서 제대로 노출되고 있는 콘텐츠들이 어떤 게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그런 콘텐츠를 기획하실 수 있어야죠. 예, 기획해서 생산하셔야죠. 뭐. 예, 글이든 이미지든 동영상이든. 그래서 생산된 콘텐츠를 계획에 따라서 배포를 하시고 배포만 하면 끝나나요? 예, 채널별로 고객의 반응을 모니터링 하시고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듣고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을 습관화 하셔야 되는데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제가 이제 2개의 기업을 맡아가지고 이제 찾아뵙고 있는데 SNS 채널을 운영을 하시지만 어때요? 어떤 점면 목표나 계획이 애매모호합니다. 누굴 보게 이것을 만드는 것인지 이 글을 써가지고 어떤 성과를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인지 예. 그런 것들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아요. 예. 그냥 안 하면 어색할 것 같으니까 뭐 무턱대고 올린다. 무턱대고 올리는 거 중요합니다. 2개월, 3개월 해보면서 예, 무턱대고 해보면 익숙해지잖아요. 중요한데 사업을 할 때는 무턱대고 예, 해보다가 점점 목표가 거기에 개입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행에 올리지 않고 점검이 없다는 거고 예,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됐는지 평가가 없다는 거고 예, 그러면서 발전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플랜,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액션으로 옮기는 이런 PDCA 사이클을 반드시 우리 SNS 마케팅에 우리 사장님들, 우리 사회적 경제인들이 참조를 해가지고 실천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우리랑 같은 제품을 파는 또 비슷한 제품을 파는 우리의 경쟁사가 어딥니까? 경쟁사를 찾아내십시오. 예, 찾아내서
그들은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들은 유튜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나 네이버 밴드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들의 홈페이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들은 신문기사 같은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SNS 마케팅 하실 때 출발점으로 삼으시라는 거죠. 제품을 만들고 하나의 시장에 접근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나 다 마케팅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품을 만들어 놓고 판매를 하기를 원하면서,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 경쟁사들은 어떻게 SNS상에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반드시 경쟁사를 찾아서 몇몇 경쟁사들, 주요한 경쟁사들에 대해서 그들이 SNS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꼭 우리가 반드시 점검을 해서 조사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이제 나올 거니까요. 이런 양식 만들어 보셔서 꼭 실행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안 하셔도 돼요. 뭐 인스타그램도 하고 뭐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많이 하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자원 역량이 한계가 있고 시간이 한정없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유튜브가 제일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유튜브만 하셔도 되고요. 어떤 데는 블로그 시작도 하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다 하다가 이제 잘 되니까 인스타그램만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각각의 채널에서 어떤 게 우리한테 제일 맞는지 해서 빼도 된다는 얘기죠. 빼도 되지만 어떤 채널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객 구매하는 단계가 아까 디지털 경제로 변하면서 인지, 호감, 그 다음에 고객이 질문하고 옹호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이런 단계로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단계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떻게 할 건지 1주차에는 인스타그램 사진을 뭐 2장 올리겠다. 그 중에 한 장은 인스타그램 광고를 해보겠다. 자, 2주차에 가면 네이버 광고를 해보겠다. 고객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 그러면 어떤 고객은 인지 단계에 있는 고객도 있을 거고 어떤 단계면 써보면서 호감을 느끼는 고객들도 있겠죠. 호감을 느끼고 있는 고객한테는 어떤 채널을 활용해 가지고 고객한테 한번 접근을 해보겠다. 그 다음에 고객이 질문을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한번 해야 되겠다. 옹호 이런 거요. 예를 들면 요즘 댓글 리뷰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이런 거 어디서 많이 씁니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보면은 상품 사진 들어가고 바로 밑에 뭐예요? 별점 5개, 뭐 평점 뭐 5점 만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별 5개 들어간 거 막 그런 것들을 고객의 평가를 끝내줍니다. 이런 것들을 캡처를 해가지고 광고로 만들죠. 이런 것들을 어떤 채널을 태워가지고 홍보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비록 뭐 처음에 시작하실 때 여기에 뭐 여기 하나 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실지라도 반드시 계획을 세워놓고 실행하시고 평가를 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획을 세우시고 행동으로 옮기시고 점검하신 다음에 다시 개선책을 세우시라는 얘기죠. 행동으로 옮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SNS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SNS 마케팅의 첫걸음은 뭘까요? SNS 마케팅의 첫걸음은 SNS 상에 우리 매장을, 우리 사업을 등록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다 우리 사업을 등록시켜야 될까요? 우리의 사업이 구글에서 검색했을 때 마이 비즈니스라는 섹션에 우리의 사업, 우리의 상호가 검색이 되고 우리의 사진이 검색이 되고 우리 고객들의 리뷰가 노출이 되고 거기에 우리 홈페이지 또는 우리한테 연락할 수 있는 수단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고 있나요? 우리 정성군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많은 부분이 마이 비즈니스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 우리 상호, 예를 들면 정선 특산물, 적선 특산품 이렇게 썼을 때 또는 뭐 정선 대리운전, 고안 대리운전, 사북 대리운전 떴을 때 스마트 플레이스에 우리가 제일 먼저 노출이 되나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요즘은 뭐 다음은 많이 쓰진 않지만 다음에도 그 맨 하단에 보면 검색 등록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홈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맨 하단에 보면 이렇게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가. 여기에 등록이 되면 어디도 등록이 되나요? 카카오맵 어플에도 등록하셔도 되고
다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맨 하단에 검색 등록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검색창에 검색 등록 찾아가지고 등록하셔도 되고 그래도 10명 중에 2명은 또 다음을 쓰거든요. 예. 다음에도 카카오맵에도 같은 회사니까 다음이랑 카카오맵이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등록되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적 경제인 여러분들은 좀 품질 좋고 충분한 분량의 사진이라든가 또 여기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 등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같은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스마트 플레이스 이런 데 보면 키워드를 5개 넣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제품 관련해서 많이 찾는 키워드는 뭔가 하는 것들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 사업을 우리 매장을 소개할 수 있는 소개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구글 마이 비즈니스, 스마트 플레이스, 그 다음에 다음에서 운영하는 카카오맵 여기에도 반드시 등록을 하셔야 된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이 이래요. 그래서 뭐 이 정선에 올해 사회적 경제 기업 컨설팅 받으시는 업체들인데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찾아봤더니 이 관광 업체, 사나리 관광 같은 경우는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용 시간 들어가 있지 않죠? 가격표 들어가지 않죠? 밑에 홈페이지 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저것을 클릭했을 때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정성군 관광이라든가 정성군 관광업체라든가 하는 키워드를 네이버에서 쳤을 때 사나리 관광이 바로 노출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면 아니면 저 밑에 노출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 해비준 협동조합도 보니까 나물 같은 상품들을 이제 판매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보시면 뭐 고객이 우리 상품을 사서 정말 좋다라고 댓글을 달아준 것도 블로그 리뷰가 2개밖에 없고 여기도 이용 시간도 없죠. 가격표도 없죠. 매장 소개라든가 홈페이지 링크 같은 게 전혀 없죠. 그 다음에 사북고안 대리운전 같은 경우는 사북 대리운전 검색했더니 3번째로 나와요. 그런데 많은 자영업 사장님들은 우리가 1번으로 노출되기를 원합니다. 1번으로 노출되는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2번, 3번, 4번 노출된 업체들보다 고객들이 콜도 많거나 그런 업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의 정보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도 보시면 이용시간, 가격표 이런 것들이 없어요. 사장님 플레이스를 무료로 직접 관리하세요.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멘트가 뜨는 거는.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사업을 하겠다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 구글, 다음 카카오 여기에 우리 사업 정보가 등록이 안 된 거는 사업을 제대로 하겠다는 얘기일까요? 아닐까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싶으시면 반드시 스마트 플레이스 정보를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하실 때는 사업자 등록증이랑 사진, 키워드 이런 거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고요. 특히 뭐 판매하시는 품목이 있다 그러면 품목의 사진과 가격 같은 것도 반드시 준비를 하셔가지고 스마트 플레이스 네이버에 먼저 자기 아이디로 로그인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스마트 플레이스에 로그인 하셔가지고 스마트 플레이스를 등록을 하시는데 오른쪽 상단에 보면 스마트 플레이스 이렇게 나온 것들을 등록해가지고 등록을 하십시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면 등록이 돼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등록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등록이 돼 있는데 내가 관리자가 아니고 딴 사람이 등록을 해줘가지고 딴 사람이 관리자로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관리자 권한교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걸 찾아가지고 관리자 권한교체를 누르시면 우리 등록되어 있는 번호로 네이버에서 기계음으로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면은 뭐 예를 들면 82번 누르세요. 12번을 누르세요.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 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내가 관리 권한을 받아가지고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정보를 뭐 가격 정보라든가 뭐 이용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키워드를 5개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키워드를 입력해야 되나요? 우리 사업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우리 사업과 가장 적합성이 있는 그런 키워드
그런 키워드. 이게 이제 오프라인에서 입지 좋은 매장을 찾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이런 키워드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를 5개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보면 여기 이런 키워드도 비워놓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어디서 찾을까요? 네이버 광고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네이버 광고 시스템. 꼭 들어가 보시고요. 네이버 광고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하셔요. 광고를 안 하더라도 회원가입을 하십시오. 네이버 광고 시스템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광고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저 도구 섹션에 보면 저기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키워드 도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워드 도구에 보면 저렇게 5개까지 키워드를 입력할 수 있는 코너가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는 얼마나 사람들이 검색을 할까 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한 키워드를 다 쳐보세요. 다 쳐보세요. 5개까지니까 5개 조회해 보시고 다른 5개 또 입력해서 해보시고 또 입력해 보시고, 그러면 네이버 인공지능이 비슷한 키워드를 계속 밑으로 뿌려줍니다. 해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텐데,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요번에 컨설팅 받는 업체 중에도 이제 도라지 관련해서 이제 뭐 한과를 만드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요. 자기 관련된 키워드를 저렇게 조회를 해보면서 어떤 키워드들을 사람들이 더 많이 찾는가 이렇게 알아보시라는 거죠. 이렇게 알아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저는 이제 꽃차 협동조합을 또 이번에 찾아뵙고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이렇게 꽃차 관련된 키워드들을 넣어드린 거죠. 넣어드렸고요. 그런데 이 스마트 플레이스 정보는요, 쭉 보시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입력하게 돼 있는데, 구글 마이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유튜브에 진짜 많이 나와요. 이거 어떻게 활용하고 정보 입력 어떻게 하고. 그래서 내가 강사가 뭘 저렇게 뭐 성의 없이 얘기해, 저보다 훨씬 훌륭하고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유튜브에 많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플레이스라고 유튜브 검색창에 쳐보시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동영상이 나와요. 그래서 보시고 꼭 개선하시는 데 반영을 하시고요. 구글 마이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10명 중에 4명은 또 구글을 많이 써요. 네이버 점유율이 점점 줄어들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 구글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도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들어오고 있지만 외국인 방문 비중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였잖아요. 그 전까지. 외국인들도 구글을 많이 쓰거든요. 그럼 구글 마이 비즈니스에도 우리 사업 정보를 등록하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정선 아라리 한과농원 이렇게 정선 한과 검색하면 저렇게 검색에 잘 노출이 되고, 네이버에도 이렇게 구글에도 이렇게 광고를 잘 하고 계신데, 구글 마이 비즈니스 영역에 우리 정보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정보를 딱 보면은요, 어떻게 해요? 영업시간, 웹사이트 다 누락돼 있고 고객 리뷰도 하나도 안 달려 있고, 소유주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정보가. 이런데 소유주를 등록을 하셔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에 누구나 혼자 할 수 있게끔 다 돼 있습니다. 카카오맵 매장 등록,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그런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참조하셔가지고 꼭 우리 사업 정보를 알뜰하게 꼼꼼하게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SNS 마케팅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있죠.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SNS 마케팅을 잘하는 매장을 보고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 군데를 찾아봤는데, 여기는 뭐 저쪽 경상도 쪽인 것 같은데, 농촌 체험농장이에요. 보면은 저렇게 이쪽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저 부분을 인스타그램 프로필이라고 그래요. 프로필에 아기자기한 이모티콘, 이모지를 잘 넣어가지고 잘 꾸며놨고, 그 다음에 저렇게 제가 붉은 박스 거놓은 부분이 뭐예요? 아웃링크라고 합니다. 인스타그램 프로필에서 내가 저 사람이 궁금할 때 밖으로 나가서 홈페이지는 뭐 연결된 링크를 하나 더 봐라, 이렇게 심어둘 수 있는 공간을 아웃링크라고 해요. 근데 아웃링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홈페이지라든가 스마트 스토어라든가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뭐 이런 주소를 하나밖에 입력해 놓을 수 없거든요. 그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링크드인이라든가 뭐 인스타 바이오라든가
이런 서비스가 있어요. 그런 서비스에 들어가서 예, 우리 주소들을 해놓으면 이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이런 화면을 만들 수 있는 주소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 개의 채널로 연결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예약하기, 블로그, 스마트 스토어, 그다음 다른 인스타 계정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예, 농촌에서도.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죠. 또 정성군이잖아요. 아까도 스마트 플레이스 이런 정보들이 등록이 많이 안 돼 있어서 안타까운데 사실 정성군청의 인스타그램 담당자, 유튜브 담당자들은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혹시라도 뭐 이런 것들을 정성군의 어떤 이런 외부 홍보 담당자 분들이 보시거나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를 들면 그런 것도 괜찮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정성군에 있는 어떤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모아서 1시간 정도라도 서로 한 것들, SNS 활동들 한 것들 검토를 해보고, 그죠? 서로 평가도 해보고, 이렇게 잘하시는 군청의 SNS 담당자가 평가도 해주면서 팁도 좀 줄 수 있고 말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있는데, 각각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SNS 채널을 통해서 또 뭐 정성군이 다음 달에 있는 이벤트를 이런 걸 또 같이 홍보해보자라든가,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청주에서 이제 샌드위치 팔아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지신 사장님인데 여기 유튜브 주소 한번 쳐봐서 한번 들어가 보시든가 하셔요. 하시면 이분 동영상을 보시면 이분이 바쁜 와중에도 SNS를 통해서 우리 매장 매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간절하게 노력을 했는가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무슨 탁월하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SNS 마케팅을 잘 하시려면 예, 잘하는 매장을 찾아보고 배우면 된다 라는 말씀을 반드시 좀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1부를 마치고요. 저는 잠시 후에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